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밀리려는 건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오늘의 흐름이 이제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말까지의 방향성을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오늘의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같이 꼼꼼하게 세워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반등도 하루 만에 멈춘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란이 유조선을 미사일로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85.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충돌로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상 운임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은 또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증시의 변동성 또 이에 따른 크립토 시장으로의 영향력까지도 우리는 조금 감안을 하면서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초기 투자자의 물량 이동 내용부터 그리고 채굴 비용이 상승했다라는 내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4천을 터치한 다음에는 7만과 4천 그 사이를 계속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10년 넘게 잠들어 있었던 초기 투자자의 거대 자금이 거래소로 유입된 게 포착이 또 됐습니다. 이 투자자는 이번에 총 500개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옮겼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한 자릿수 달러에 불과했던 굉장히 초창기에 이 비트코인을 취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이동이 없었던 이 지갑에서 대규모의 자금 이동이 나타났다는 건 통상 차익 실현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죠. 지금 시장에 나타났던 상승세에 조금은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이런 경계심까지도 우리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하방 지지선을 어느 정도는 구축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초기 투자자의 물량 투하가 다시 한번 시장 수급에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도 염두에 두셔야겠죠. 거래소로 옮겨진 물량이 진짜로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로 나오게 된다면 순식간에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지면서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언제든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전략들 꼭 세워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채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한 개를 생산해내는 데 드는 평균 원가가 7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7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지금 채굴업계의 수익성 악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채굴 원가가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평균 생산 원가가 7만 2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지금의 시장 가격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은 대등한 가격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채굴 원가가 시장의 가격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채굴 비용이 사실 적당히 증가만 해준다면 우리 시장에 오히려 반대로 단단한 하방 지지선을 구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익 한계점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라도 이 채굴자들의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부터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까지도 더 가해질 수 있겠구나.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한 코인들 그리고 대다수의 코인들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7만 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도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2.48%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49%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000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앞자리가 바뀌면 이더리움도 2,000달러를 내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XRP는 1.59% 하락하면서 1.4달러 간신히 지켜주고 있고요. 솔라나는 또 90달러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2% 넘게 하락하면서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온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힘이 더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주말까지 조금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그걸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 전문가님은 또 어떤 전략들 세우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7만 달러를 내어주느냐 사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만큼 주말 동안의 대응 전략들도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지금 우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74K까지 반등을 해주었다가 지금 약 조정을 받고 있는 이 비트코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정말 이러한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이 시장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던 것 대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선전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이 힘을 잘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잠깐에 그친 채로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또 시원시원하게 앞날을 잘 내다봐 주시는 만큼 오늘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신지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장기화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한 달 이상 장기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어제 이란 같은 경우에 또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추후 충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는 조금 잘 버텼지만 약간 후폭풍 맞듯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 이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악재들로 가득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가 있겠지만 추후에 우리가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게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가 미국이 아마 요새 뉴스 틀면 이 미국과 이란 이슈밖에 안 나오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또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미국이 이제 우리가 장대한 분노라는 이제 작전명으로 작전을 개시를 했죠. 개시를 해서 아마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최고 지도자 우리 헤메네이가 사살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입장 표명하자마자 아마 시장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그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이 기대감에 반등을 저는 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아마 이 시장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베네이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다음에 우리 시장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다시피 지도부의 공백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휴전의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우리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도부를 계속해서 메우려는 듯한 움직임은 이란 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 입맛대로 되는 때까지 내가 조금 강행을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보다도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란은 주변국들로 약간 확전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우리 시장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나 우리 시장이 좋을 수만은 없겠구나라는 것까지도 늘 여러분이 생각에 담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 지금 가장 또 화두가 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겠죠. 이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부터 국제 유가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결국에는 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까지 가장 직접적으로 조금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현실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제도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2,050원 정도를 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 이 원유에 우리가 20%에서 30% 정도 통과하는 이제 핵심 항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뭔가 가장 우려되는 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그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감행할 것인지가 이제 핵심 여부가 될 것이고요. 이제 지금 3월 1일부터 아무래도 유가는 하루에 7% 이상 지금 폭등을 하는 상황이고 아마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밤 사이에도 사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85달러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제 90달러를 넘어서면 1차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님들도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막 100달러까지 넘어선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생각하고 그래서 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이제 풀 주유를 하고 왔거든요. 미리미리 채워두셨군요. 네, 내일 또 오를까 싶어서 오. 이제 풀 주유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우리가 또 좀 이 100달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처럼 차를 직접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체감하는 그 기름값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100달러를 넘어서는 거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전문가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만큼 유가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져가는지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유가지만 결국에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그런 우리의 우려감은 이 기준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기준금리가 인하되기를 우리는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의 그 바람보다도 점점 더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하가 멀어지는 걸 텐데 그러면 연내 2차례 인하도 이제는 조금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리 이 차기 의장으로 의장이죠. 지명된 우리 케빈 워시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박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우리가 뭐 트럼프가 직접 지명을 하고 뭐 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한들 이 사람은 뭐 유연한 사람이지만 본인만의 소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금리 인하를 2번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계속해서 들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네.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불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연준에서 당연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우리가 이 전쟁 직후에 뭔가 지정학적 쇼크보다는 우리가 이후에 올 이 통화정책의 후폭풍이 장기적인 뭔가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혹은 더 깊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 추이에 따른 뭔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를 뭔가 주시해야 할 시기고요. 그리고 이 주요 지지선에서의 뭔가 분할 매수 전략과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방어적으로 재편을 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에는 조금 단기부터 중기까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유가가 상승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고요. 여기에 또 물가지수에 반영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중기적으로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연준까지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한 반년 정도는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직후에도 우리가 시장에는 큰 충격을 줬지만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결국에 상승장이 오려면 모든 측면에서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반감기여서 오는 게 아니라 네. 금리 인하도 받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뭔가 V자 반등을 바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초부터 우리가 했던 얘기가 또 올해는 그냥 원래 하락장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 하락장일 때 어찌 보면 악재가 나온 거니까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서 내년을 기약하면서 전략을 세우자 이런 건 어떨까요? 그것도 뭐 우리가 항상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 멈추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투자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내가 장기적으로 그냥 비트코인 계속해서 사 모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솔직히 이런 소음 자체가 상관이 없겠죠.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정말 이 돈이 당장 급하고 그리고 뭔가 당장의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평단가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당장 70K 왔네 물을 탄다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조금 탈출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가 하락장이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파동은 있으니까 약간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볼 건데 일단은 저는 항상 이제 좀 제 관점을 좀 투명하게 공유를 그쵸. 하지 않습니까? 거의 유리 같아요. 실제로 이제 또 74K까지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74K까지 반등을 해줄 때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내 관점이 틀렸을까? 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조정이 나오고 약간 조정이 나오고 오를 그쵸. 것 같으면 조정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조금 상승을 해서 이제 정말 디지털금의 가치를 가지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좀 올랐을 때 기대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네. 코스피 내려가고 이제 지금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지금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아니고 한 차례 또 눌림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눌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60K가 지금 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리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차분히 기다렸다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뭐 이번 한 해 동안에는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넘기고 있으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앞자리를 7로 한번 바꿨기 때문에 또 증시가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잠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소위 말해 개미들을 태우고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만큼 내려갔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을 앞두고 이제 오늘 밤에는 경제 지표도 하나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70K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반등을 그래도 한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업률이 낮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쵸.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률이 낮게 나오면 이 주가가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덩달아서 뭔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장은 그럼 줏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 정말 이거의 의미를 아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 뿐
우리가 한 1, 2분 사이에는 뭐 반등을 하건 조정이 그쵸. 나오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항상 차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뭐 신규 일자리 수입니다. 신규 일자리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 달 동안, 그리고 이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뭐 실업률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자, 뭐 공식 반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상보다 강하면 우리가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약하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다. 그러면 이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괜찮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밤 10시 반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또 즉각적인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실시간 대응 전략들도 꼭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월봉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는 조금 암울한 시기까지 왔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월봉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일시적 뭐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을 그쵸. 보시는 분들은 많으시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을 보고 투자를 하지만 이 거대한 자금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월봉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월 말에도 그렇고 뭐 1월 말에도 그렇고 월봉 마감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월봉 마감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5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시장에는 안 좋은 상황이죠. 최소한 이 71.2K를 돌파하고 양봉으로 3월에는 전환이 돼야 우리가 정말 이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24년 가격 구조로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 가격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다시 깊은 눌림이 나온 것을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71.2K와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은 이 75K인데요. 이 75K가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22년도 빙하기 하락장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15MA선을 보시면 우리가 이 15MA선을 계속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똑같이 15MA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 15MA선을 돌파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선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 15MA선을 천천히 끌어내려야 결국에는 천천히 올라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원래 동반이 되어야 강한 반등을 보이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이 15MA를 끌어당기는, 쉽게 말하면 이 저점을 계속해서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15MA선을 돌파하게 됐을 때 진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시점 같은 경우에 대가 뭐 6개월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15MA선을 내리고 우리가 15MA선 위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됐을 때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통해서 조금은 큰 틀에서의 전략들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71.2K 그리고 75K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15MA와 만나는 그 지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응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받아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